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근육 건강을 지키는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심층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으며 이 중 단 15%만이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85%의 어르신들이 근육 손실을 방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진의 놀라운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균 연령 87세의 요양원 거주자들에게 8주간 근력 운동을 시킨 결과 근력이 평균 180% 증가했고 보행 속도가 4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의 절대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무거운 것을 들면 몸에 무리가 간다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저항 운동이야말로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스쿼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스쿼트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손을 짚고 시작하세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차 10회, 15회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는 가슴, 어깨, 팔의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완벽한 운동입니다. 세 번째로 계단 오르기를 추천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버밍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간 계단을 오르는 것이 30분간 평지를 걷는 것보다 근력 향상에 3배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균형 감각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근력만큼 중요한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노년기 골절의 90%는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대부분 균형 감각 저하가 원인입니다.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점차 혼자서도 10초, 30초, 1분까지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눈을 감고 한 발로 20초 이상 설 수 있다면 낙상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태극권 동작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태극권은 이제 전 세계 의학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노년기 운동법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6개월간 태극권을 한 그룹이 일반 운동을 한 그룹보다 균형 감각이 40% 더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의 적절한 강도입니다. 숨이 차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적절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줍니다. 대화 가능한 속도로 걷기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하루 30분, 주 5일 걷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사항입니다. 인터벌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3분간 보통 속도로 걷다가 1분간 빨리 걷기를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일본 신슈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벌 걷기를 한 그룹이 일반 걷기를 한 그룹보다 근력이 13%, 지구력이 17%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운동 타이밍과 빈도의 과학입니다. 언제 운동해야 효과가 좋을까?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주 2-3회, 하루 걸러 하루가 이상적입니다.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48-72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는 것보다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간대는 오전 9시-11시, 오후 3시-5시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 수면과 근육 건강에 밀접한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수면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회복과 성장은 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진의 실험 결과가 놀랍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충분한 수면 7에서 8시간을 취한 그룹이 수면 부족 4에서 5시간,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70% 빨랐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잠자리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시고 대신 따뜻한 차나 가벼운 독서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또한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길면 밤잠에 방해가 되어 전체적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6번째,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스트레스는 근육의 수문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동일한 조건에서 운동하더라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근육 증가율이 35%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심호흡 운동입니다.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8초간 내쉬는 것을 10회 반복하세요. 둘째,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만 조용한 시간을 가져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셋째, 취미 활동을 즐기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7번째, 사회적 관계와 근육 건강입니다. 혼자 운동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80년간 추적 연구 결과 사회적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의 근육량 감소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5% 느렸다고 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또래와 함께 운동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8번째, 질병관리와 근육 건강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운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질환이야말로 근육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당뇨병의 경우 근육 운동이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모하는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환자도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한 중량은 피하고 전문의와 상담 후 운동 강도를 조절하세요.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수중 운동을 추천합니다. 물의 부력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효과적인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9번째, 일상생활 속 근력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양치질할 때 까치발로 서보세요. 종아리 근육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TV를 볼 때는 소파에 기대지 말고 등을 곧게 세우고 앉으세요. 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요리할 때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세요. 하체 근력 운동이 됩니다. 장보기 갈 때는 카트 대신 장바구니를 들어보세요. 팔과 어깨 근력 향상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시 주의사항과 응급상황 대처법입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5-10분간 준비 운동을 하세요. 관절을 돌리고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호흡곤란,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지만 노년기에는 적당한 자극, 큰 효과가 더 적절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함만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기, TV 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10회 하기, 양치질하면서 까치발 들기 등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의 건강한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모두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